네,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인 맥비 플래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회사는 일본 주식입니다.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심플 월스트리트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확실히 괜찮은 수준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또 역시 모을 수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기별 데이터를 갖다가 매출과 이 순이익을 조사를 해봤을 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고,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로 이익은 전체 시계열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잉여현금 흐름이랑 영업현금 흐름도 따로 조사를 해봤을 때 이익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일시적 급성장이 이 회사를 성장주로 오인시킨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주 친화성을 보겠습니다. 우선 배당 현황이 좋습니다. 이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자사주 매입 현황도 좋습니다. 2023년과 24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, 또 2024년에는 두 번이었습니다. 4월에서 6월, 또 9월에서 12월.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, 또 최근 대표 인터뷰를 봐도 주가가 저평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지배구조도 건전하고 또 쪼개기 상장 이슈도 없습니다. 그리고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이 심플 월스트리트에서 순이익이 연 15%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좀 보조적으로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. 우선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회사는 성과보수형 LTV 마케팅 서비스라고 합니다. 일단 성과보수형이라는 거는 이 마케팅 기업이 원래 하던 것처럼 이제 돈을 먼저 받아놓고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성과가 나는 것만큼 성과가 난 것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정책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이제 창립을 하면서 요, 이 성과보수형 마케팅의 시초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우선 PPT를 보시면은 이 회사의 뭐 존재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사항을 보면은 현재 인터넷,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에서 쓰이고 있는 돈 중에 40%가 쓸데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. 정확하지 않은 대중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목표는 이 40%라는 올바른 데 쓰이지 않고 있는 그 돈을 없애고, 그리고 성과보수형의 시대로 이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성과보수형이라는 거는 고객사 입장에서 적은 리스크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마케팅 정책입니다. 확실히 이 마케팅사는 손해를 보는 정책이죠. 하지만 이 회사는 그거를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고, 그리고 성과보수형 LTV에서 LTV란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마케팅 용어인데 라이프타임 밸류인가요? 그래서 고객이 딱 한 번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에 앞으로 총 100번 올 수도 있는 고객을 어, 지금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기업의 이익에만 치중해서 약간 좀 고객 입장에서 불친절한 대응을 한다면은 그거는 LTV, 약간 그 고객이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돈을 저해하는 그런 게 아니겠냐. 약간 어렵게 설명했지만 하여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회사는 요 고객이 평생 동안 그 회사를 이용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마케팅 계획을 짜고,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 보수형으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탑 20개의 상위 클라이언트가 주는 매출이 상당합니다. 그러니까 소수의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이 매출 성장이 견인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고,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컨설턴트 수가 굉장히 적은데 컨설턴트 한 명당 내는 매출이 상당합니다. 그리고 컨설턴트당 그로스 프로핏이 2025년 들어서 감소한 거는 컨설턴트 수를 좀 늘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또 이제 상위 20개 클라이언트가 비중이 점점 더 대형 고객사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점 더 매출이 안정화되고 있다, 이런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만 배당에 대해서인데요.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상당하고 또 배당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중기 목표를 보면은 2027년도에 71년엔인가요? 아무튼 이 정도 성장을 목표로 일단 가이던스로 삼고 있고, 또 이 부분이 조금 좀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2050년도까지 어느 정도 장기적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.
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좀 경영 문화가 좀 열려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CEO가 그 제가 기억을 하기로 아마 어떤 중요한 보직에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을 능력을 보고 앉혔고 또 그런 것을 사례로 들면서 굉장히 능력 중심의 그런 열려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거는 아무래도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우선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확실히 고객사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여기 치진 않았지만은 신규 계약 체결 고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추세가 유지가 성장 모멘텀은 어느 정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약간 이런 리스크 제시도 있었습니다. AI 검색을 하면서 웹사이트 서핑을 덜 하다 보니까 이 웹마케팅 자체가 산업 자체가 하향하고 있다라는 리스크에 의해서 이 광고업 전체가 좀 밸류에이션이 하락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이 이익 성장을 따라간다라는 생각 하에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 회사의 확실한 매도 시점은 클라이언트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거나 이 디지털 마케팅 산업이 이 AI에 의해서 완전히 사양 산업으로 바뀌었다든가 저는 이 가능성은 크게 뭐 타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이 현재 분야에서의 성장이 끝나갈 때쯤에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못할 때 또 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M&A 기록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M&A를 하면서 본업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덩치를 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우선 2021년도에 알파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흡수를 해서 요 기술을 적용해서 그 수익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. 또 23년도에는 똑같은 마케팅 회사를 인수해서 클라이언트를 흡수를 하였고요. 또 24년도에는 저게 뭔 말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시치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나머지 사항을 보면은 아까 2050년 가이던스까지 모시고 왔는데 우선 중장기 가이던스는 좋다라고 보면 되겠고 회계 부정, 소송 이런 거 관련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밸류에이션 있다 말씀드리고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또 수익성도 업종 특성상 굉장히 좋습니다. 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회사도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붕괴를 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고평가가 붕괴를 해서 현재 10.8 이제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 근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적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호평을 합니다. 일단 맥비 플래닛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